오늘 서민갑부는 겨울바다 한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역대 서민갑부 중 이보다 더 큰 스케일은 없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한 곳으로 모이는 어선들. 도착하자마자 쏟아지는 정체불명의 이것,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황금 덩어리지 여기. 황금 덩어리,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캐낸 이것은 황금 덩어리라 불립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돈이 되거든요. 덕분에 어민들에게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죠. 해가지고 쓰고 걸어가고 손자 밑에도 쓰고 행복해요. 남해 바다에서 펼쳐지는 눈을 사로잡는 광경. 돈다발처럼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어느새 배 한가득입니다. 순식간에 이만큼. 도대체 이게 다 얼마일까요? 매출을 올리는 게 약 한 4천만 원 정도 올립니다, 하루에. 하루 매출 4천만 원. 그가 소문난 갑부가 된 이유 궁금하시죠? 바다에서 황금을 캐는 사나이 일용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민 갑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작진이 찾은 곳은 한 바닷가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맥전포항인데요. 이 넓고 넓은 바다에서 서민갑부 만나기란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아닌가요? 그런데 흔한 김서방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겨울바람에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제작진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요. 서민갑부님 어디 계세요? 서민갑부 찾으러 왔어요? 아, 네. 아 그러려면 한국에 오면 새벽에 와야지요. 새벽에요? 예, 새벽에 오세요. 지금 시간은 한낮. 그런데 새벽이라니요. 뭐 별 수 있나요? 그저 밤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항구는 여전히 고요하기만 한데요. 새벽 5시. 멀리서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사람들. 단체로 맞춘 듯 손에 커다란 통을 들고 있는데요. 대체 저 안에는 뭐가 들었으며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점점 미스터리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작은 배 하나. 기다렸다는 듯 하나둘 배에 올라탑니다. 출발하기도 전에 옷부터 갈아입는 사람들. 배는 파도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대체 어디로 왜 가는 건가요? 어디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돈 주러 가요. 돈을 주우러 간다고요? 돈 있는 곳이면 갑부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곧 서민갑부를 만날 수도 있겠는데요. 배가 도착한 곳은 바다 가운데에 떠 있는 바지선. 배에서 다시 바지선으로 옮겨 타는 사람들. 아, 서민갑부 만나기 참 힘드네요. 이때 바지선으로 계속해서 모이는 어선들. 배 정체가 궁금합니다. 뭔가 대단한 게 들어있나 본데요. 배만큼 큰 그물망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들. 조개처럼 생긴 이 물건은 뭔가요? 저게 돈이에요? 아니 꼬막이에요. 꼬막. 돈이에요? 꼬막. 아니 돈이냐고요? 네. 예, 돈 맞아요. 이 조개가 다 돈이라는 건데요. 아, 그래서 돈 주우러 사람들이 모인 거군요.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저기 계신 사장님이요. 그토록 찾은 서민갑부. 드디어 공개되나요? 여기서 돈을 가장 많이 버신다고. 예? 여기서 돈을 가장 많이 버신다고. 제가 맞아요? 네, 주인님께 좀 많이 벌었나 봐야죠. 정말 힘들게 만난 오늘의 서민갑부. 바다에서 돈을 줍는 사나이 김일용 씨입니다. 오늘 자원장이 잘 되고 있어요. 자본이 많이 되고 있냐고.
말끝나게 무섭게 쏟아지는 조개들. 이게 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건 맞죠? 이게 뭔가 알아요? 이거 꼬막 아니에요? 아, 꼬막은 맞는데 피조개. 피조개요? 네, 피조개. 아, 왜 피조개? 요거를 까면은 빨간 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피조개래요. 아, 바로 조개를 열어 확인시켜 주는데요. 진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네요. 피조개. 이름 참 잘 지었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꼬막과 피조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크기도 꼬막보다 훨씬 크고 날로 먹어도 된다는데요. 어마어마한 피조개 물량.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죽어있는 피조개를 골라내는 것. 죽은 게 없으면 일하기가 아주 쉽는데 여기 폐사된 이걸 일일이 다 구분을 해가지고 갈아내야 되니까 이 과정이 인건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일용 씨의 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은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조개 물량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바지선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 일용 씨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추운 겨울 함께 일하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그다음에 남해, 고성, 삼천포 여러 군데 모아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약 한 30명 정도 됩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꼬막을 가져오는 채취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바지선까지 보통 규모가 아니죠. 일터의 지휘자와도 같은 김일용 씨. 그런데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너무 부지런한 사장 아닌가요? 네? 물론 그래도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더 해도 돼요. 일을 내가 이제 이렇게 시키고 하면서 일을 하면은 일이 능률이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요새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것도 한번 그런데 보세요, 저거. 이때 인터뷰 도중에도 그의 시선은 피조개를 떠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작업을 멈추라고 하는 일용 씨. 무슨 일인가요? 돌발 상황입니다. 사정없이 쏟아지는 피조개들. 너무 많은 양의 손으로 막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여기 물량이 너무 한참 많이 올라가가지고 밑에 빨리 못 받아내가지고 처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좀 많이 올라가면 저런 난이 생깁니다. 선별 작업이 끝난 피조개들은 망에 채워 포장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주 묵직합니다. 오늘 피조개 작업은 풍년이네요. 이거 몇 통이나 했노? 진짜 오늘 많이 했네. 빠르네. 그래 빨리 하고 가십시다. 고생 많습니다. 식탁에 오르기까지 작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피조개를 우선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요. 조개 껍데기나 다른 조개가 섞이지 않도록 선별해야 합니다. 또 최고의 상품을 위해 깨진 피조개도 걸러내야 하고요.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피조개만이 합격입니다. 많은 물량 때문일까요? 일용 씨는 쉴 틈도 없이 분주하기만 한데요. 그만큼 올해 피조개 양식 사업은 대박입니다. 김일용 씨 사장은 어떻게 했는고 수득이 좋아서 그런가 올해 최고 잘 됐어. 해마다 이리면 안 되거든. 이 양식장이 최고 많이 됐어. 와 진짜 많이 들어. 일이 하기 처음에 내 지금 40년을 피조개 사업을 했는데도 일이 많이 되는 게 처음이라. 끝도 없이 쌓이는 피조개 망을 보니 그 말이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수확한 피조개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물량은 뭐 한 5천망에서 6천망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 5,000망이면 도대체 피조개 몇 마리를 잡아야 할까요? 한 망에 몇 개가 들었는지 일일이 확인해 들어가는 제작진. 피조개 한 망에 무려 240개. 보기보다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무게 또한 궁금합니다. 10kg이 훌쩍 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한 망에 240개, 하루 5,000망이면 하루 평균 수확량은 12만 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 한 20억 정도는 한 20억에서 20매덕은 안 되겠나 싶은데. 끝없이 펼쳐진 남해 바다가 바로 일용 씨의 작업 터전입니다. 우리나라 피조개는 99%가 양식으로 생산되는데요. 피조개 양식하면 보통 갯벌에서 줍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피조개를 채취선으로 캐오는데요. 보이시나요? 큰 갈고리같이 생긴 이게 바로 채취망인데요. 바다 밑에서 피조개를 긁어 올리는 역할을 하죠. 이게 조개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조개 이 조개 꼬막 털이라거든. 털 피조개 털. 그래 이게 바다 들어가고 우리가 논스리식으로 육지 같은 뭐 이게 끄떡끄떡이라거든. 들어가 물 밑에서 그래가고 이 물건이 들어가고 우리가 물 밑에서 안 뵈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물 밑에 사정을 알거든. 끄떡끄떡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물건이 안 들어가. 피조개가 이 끄떡끄떡하면 피조개 많이 들어가요. 시소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피조개가 캐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의 뻘을 갈고리로 긁어 양식한 피조개를 건져 올리는 거죠. 얼마나 잡혔을까요? 도르래로 들어 올릴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물망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피조개. 이번에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피조개가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걸까요? 논이나 밭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식장을? 그렇지. 옛날 같으면 아무 찾 위치도 없고 그래 부자를 떼어놓고 사장들이 부자를 떼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GPS 위성을 받아갖고 이 GPS라고 이게 있어요. 그래 딱 위성을 딱 찍어가지고 요 양식장이 딱 나옵니다. 이 양식장이 지금 한 50헥타 됩니다. 이 크기가. 그거 얼마나 한 거예요? 어마어마 큰데 50헥타가 말도 못한 게죠. 고성과 사량도 사이 바다에 자리 잡은 일용 씨의 피조개 양식장.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양식업이란 게 무조건 넓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올해 일용 씨는 뿌린 만큼 남김없이 다 거둔 셈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보물섬을 발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피조개는 11월부터 2월까지 제철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 양과 크기 모두 다른 계절보다 압도적입니다. 어때요? 얼핏 봐도 아주 굵죠? 아이 주먹만한 크기인데요. 피조개가 바지선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손은 더 바빠집니다. 단순한 작업 같지만 추운 날씨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원들 마음을 알아주고 챙기는 건 사장인 일용 씨의 목. 추운 몸을 잠시라도 녹여주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의 마음입니다. 아싸 바로 입맛이야. 오늘 커피 장사 잘 되네. 날이 추운 게. 밖에서 가지고. 고생 많다 각자. 천천히 마셔. 맛있는 밥. 추우면 드시게 해주고. 아줌마 욕 본다고 맨날
당신 고생한다 하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사장님이 좋으니까 안지도 오래되고 하니까 그냥 좋아서 상영도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추운 겨울 이보다 맛있는 커피가 또 있을까요? 고급 커피는 아니지만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만하면 최고죠. 좋지. 하여튼 일이 잘 되는 것도 보면 좋고 또 우리 일하러 오신 분들이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좋고 조개도 많이 올라오면 또 그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 가에서 그냥 마음 졸이고 있는 것보다 조금 새벽에 일하고 와도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내가 일을 하면서 모든 걸 느끼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새벽에 시작한 작업은 한낮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다 보면 어느새 작업도 막바지. 이제야 허리 좀 펴보는데요. 자, 끝. 아직 많이 밝은데 나 벌써 맞춰야 돼. 사람들이 너무 오래 하면 힘들어서 못해. 한쪽에선 아직도 작업 중인데요. 피조개 채취 중 잡힌 다양한 해산물을 싸가는 중입니다. 사장님은 필요할 때만 가져가시고 그 외에는 우리들 다 이게 나눠 가져가요. 돌아가면서 몇 사람 이렇게. 보너스네요. 예, 보너스. 이것도 돈 주고 사려면 꽤 줘야 하는데 사장님 인심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가끔씩 챙겨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손은 무거워도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겠죠. 배를 탄 지 8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항구로 돌아갑니다. 각시야. 들어가세요. 이제 안 와요. 내일 와요. 네, 그럼 또 내일 봬요. 그런데 일용 씨의 작업은 아직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부두로 하나둘 모이는 트럭들. 일용 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일단은 남해부터 들어줍니다. 그쪽 같이로. 요 차이 몇 개? 몇 개. 예, 100개 올려주라. 100개. 친구들은 그거 올려주라. 이번엔 열심히 걷어 올린 피조개를 트럭에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 양이 많다 보니 이렇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찻길처럼 쭉 늘어선 피조개들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피조개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이제 저 경기도, 서울, 뭐 노량진 시장, 저 울산, 뭐 하여튼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 생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하면 안 좋으니까 선도가 안 좋으니까 바로 올라가는 그런. 전국 각지로 운송되는 엄청난 피조개들. 오늘의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몇 개 이렇게 심은 거예요? 오늘 4,113개네요. 4,613개. 4,600개. 예, 예. 그럼 이거 망 하나에 어떻게 가격이 얼마예요? 9,000원. 9,000원. 예. 그러면은 지금 총 얼마 보시는 거예요? 약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4천만 원이요? 예. 하루에 4천만 원. 한 달이면 8억 원이 넘는 거액인데요. 대략 제철 성수기 기간만 해도 4개월에 약 32억 원. 진짜 피조개 값부 맞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가 찾은 곳이 있습니다. 진해항의 한 위판장인데요. 피조개 사랑도에서 잡은 거 그거 이제 경매하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경매를 한다는데요. 다른 싱싱한 생물들 사이에서 피조개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경매. 경매에 참여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일용 씨의 피조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오고 가는 눈치 속에 이루어지는 경매 현장.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할 때마다 긴장됩니다. 얼마에 된 거? 아니, 21,000원 나갔다네. 오늘 많이 나갔네. 아, 한 망. 예. 오늘 잘 나갔어요. 생각한 것보다 2배 이상 나가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잘 나갔네. 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논 보람이 있네. 예. 이제 집으로 가는 일만 남았네요. 도착한 곳은 창원시. 일용 씨가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어딜 가시나요? 그가 찾은 곳은 한 횟집. 부지런한 일용 씨. 남은 피조개라도 팔려는 걸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보, 일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기 많이 캤어요 오늘. 오늘 많이 뺐어요. 돈 많이 벌어왔겠네. 횟집 여기가 가게 예, 저희 가게. 횟집도 하세요? 예, 집도 현지가 한 10원, 3년 됩니다. 오래됐어요. 애들 엄마 집사람, 마누라가 이제 맡아가지고 하고, 나는 이제 바다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해가 합니다, 저희들. 일용 씨의 시계는 남들보다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자마자 피조개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가게에서 회만큼이나 중요한 게 피조개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양식장에서 캐온 건데 어차피 횟집을 하다 보니까 스키로 나가야 되니까 손님들 좀 드시고 피조개 홍보 좀 많이 해주니까 하고 그냥 공짜로 스키로 줍니다. 그럼 이거를 항상 여기 오면 먹을 수가 있나요? 예. 저희 집에는 항상 1년 12달 장사하는 날에 다 나갑니다. 피조개 양식 35년 경력에 피조개 손질하는 것 치면 눈 감고도 하죠. 서비스로 주는 거지만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그 빛깔 한번 곱습니다. 매끈한 속살을 자랑하며 제철 맞아 통통하게 오른 피조개. 이러다 보니 메인 메뉴인 회보다 공짜로 나가는 피조개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당일 새벽에 잡아온 신선한 피조개 맛은 손님들이 알아줍니다. 말 대신에 젓가락만 바쁠 뿐이죠. 정말 그 피조개 양식을 직접 하시니까 이분들이 그 피조개 양식을 해는 그 생산지에 바로 갖고 와가지고 이게 대접을 하니까 상당히 신선한 감이 많이 높죠. 그러니까 이 피조개 자체에 이게 철분도 많고요. 이게 특히나 피부 미용에 여성분들한테 많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은 해보다도 이 피조개를 더 그리워해요. 여자들 갱년기에는 이게 최고다 이게. 피조개 알이 좀 어때요? 크잖아요. 살 많이 붙었네요. 저거보다 훨씬 낫죠? 아이고 저번에 오래지도 하기 힘들더만 혼자 섰네. 통통한. 돈 많이 버시겠네. 돈도 돈이지만 피조개 덕분에 부부 금슬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자기 이러고 있어. 살이 얼마 올라나고 먹어봐야 알지. 예. 맛있다. 글쎄 보시네. 글쎄 생길 안 하던 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잖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요. 그런 다상한 사람 아니에요. 맞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일밖에 몰라요. 뚝뚝한 일밖에 몰라요. 이밖에 몰라요? 네. 부지런하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부지런하고 뭐 자상한 남편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본인도 알아요. 자기도 거리가 멀죠. 그래도 가끔씩 해주는 애정 표현이 싫지만은 않은데요. 보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이죠. 이거 볼락국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오늘 너희 안 먹고 신랑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을 남편을 위한 아내의 마음입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볼락을 보니 다른 반찬은 필요 없겠는데요. 고생하고 왔는데 힘들 수 없다. 집에서 먹는 밥은 많아야 하루에 한 번. 지금 이 시간이 귀하기만 합니다. 일단 맛있는 볼리기가 왔어요. 맛있겠습니다. 같이 먹읍니다. 전에 먹었습니다. 원래 먹을 수 구경하기도 힘들다는 볼락. 오늘만큼은 일용 씨 차지입니다. 볼라고 이런 거는 구해가 먹으려도 사실 힘들어요. 사이나 볼라고. 근데 이런 걸 챙겨주시는 거예요? 요새 못바다에서 고생한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오늘 진열 많이 쓰시네. 싱싱한 방어회까지 아내 사랑이 느껴집니다. 너만 보면 여름의 얼음처럼 자꾸 내 맘이 너무 요거 네 먼저 올라가요. 수고하세요.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일용 씨. 그런데 멀리 가지 않네요. 같은 건물로 올라가는데요. 아 바로 옆에 이 건물이 집인 거예요? 예. 그럼 건물 주세요? 집주인이 집주인.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밑에 이제 1층, 2층 집이고 지하에 노래방이 있고 3층에 이제 저희들이 살고 그렇습니다. 15억 원대의 건물을 가진 일용 씨. 바다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겠죠. 부동산과 꼬막 양식배까지 총 자산 25억. 그의 재산은 바다와 육지에 다 있네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일용 씨. 그런데 잠옷이 아니라 말끔한 와이셔츠입니다. 가방까지 챙겨들고 또 어딜 가는 걸까요? 각자 갔다 오겠어요. 안녕. 치고 네, 오세요. 안녕. 각자 갔다 오겠습니다. 잘 치고 오세요. 일주일에 2번 일용 씨는 학생이 됩니다. 2년 전 늦은 나이에 야간 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집에서 30분 거리. 피곤하지만 학교에 가는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은 기말고사가 있는 날.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그가 대단해 보입니다. 한국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이미 성공한 일용 씨. 그런데 굳이 힘들게 공부를 꼭 해야 하나요? 중학교 이제 진학을 했는데 중학교 학기라고 이제 다 원서를 엮고 다 했는데 사실은 그 입학금을 못 내 가지고 중학교를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일용 씨. 고성 앞바다에서 캔 꼬막은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꼬막 좀 사세요. 꼬막 좀 사세요. 꼬막 좀 사세요. 꼬막 좀 사세요. 꼬마가 사네? 이거 너가 캔 거니?
네, 제가 바닷가에 가서 조금 전에 캐온 거예요. 좀 봐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맛이 괜찮으려나? 네, 크기도 크고 살도 통통하고 저 믿고 사세요. 어린애가 장사수완이 보통이 아니네. 어른을 설득할 줄도 알고. 그래, 한 봉지만 싸줄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땐 조금 더 드릴게요. 그래, 수고해. 꼬막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봤지만 가난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는 매일 술만 찾았습니다. 힘들게 번 돈은 술값으로 나가기 일쑤였죠. 아버지 막걸리 가져왔습니다. 그래. 어린 동생들과 고구마로 끼니를 때웠던 배고픈 시절. 그에겐 늘 보릿고개였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 일 안 하시지. 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태생이 그러니까 언제나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나는 항상 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일하고 오셔서 이렇게 가시고.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은 또 재미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리 늦게 이제 대학교라는 데를 다니니까 일러서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대화도 하고 또 우리 가지 놀고 이러니까 재밌어요. 밤 11시. 길고 고단했던 그의 하루가 이제야 끝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 피곤하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일용 씨. 씻기가 무섭게 바로 잠자리에 드는데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자기 때문입니다. 제작진도 그의 집에서 신세를 집니다. 그렇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순간도 잠시. 잠든 지 얼마 안 돼 제작진을 깨우는 일용 씨. 일어나세요. 기저귀 잘 가게 빨리 일나요. 제작진은 아직 비몽사몽인데요. 몇 시냐? 지금 3시 2분이요. 3시? 예, 3시 2분이요. 새벽 3시 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보통 한 2시 반에 일 나가지고 한 3시에 집에 옵니다. 3시 되면. 일찍 가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한자는 뭐 하여튼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성의 맥전포항. 바다로 가기 전 아주머니들과 만나는 집합 장소죠. 빨리 오래서 미안합니다. 어서 있어. 네, 반갑습니다. 배는 다시 사량도 바지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오늘도 또 다시 작업이 시작됩니다. 길고 긴 하루의 시작이죠. 그 긴 하루가 피곤하지 않게 일부러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붙이는 일용 씨. 이현씨가 원칠집도 안 됐는데 어저께 되게 힘들었죠, 비 오고.
오늘은 조금 물량이 적고 빨리 마치고 앞으로는 조금 수월하게 할 거예요. 하여튼 편하게 할 거니까 계속 일하러 오셔야 됩니다. 예. 직원들만큼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일용 씨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는데요. 사장이 꾀를 부리지 않으니 직원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 씨의 양식장이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가 저번에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크지요?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 일용 씨를 누구보다 직원들이 잘 알아줍니다. 사장님은요. 되게 부지런한 사람. 너무 부지런해요. 가만히 있지 너무 않는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뭐 부지런하면 성실하면 이런 거는 진짜 본받을 만해요. 엄청 부지런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일을 찾아가지고 솔선수범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존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내에서 소문날 정도로 부지런한 일용 씨. 물량이 조금 안 들어서 조금 쉬다 하려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시작을 해요. 쉬는 시간 잠시 여유를 부려봅니다. 이렇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좀 꿀맛이겠어요. 행복해요. 요 운동도 하고. 야, 봐라. 요 비리 양반 좀 봐라. 요런. 야! 비리 양반 좀 봐라. 행복하다 했다, 이거. 행복하지, 그러면. 나와서도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지. 남들은 다 쉬는데 일용 씨의 손길은 더 분주해지는데요. 칼 하나 줘봐요, 칼. 요거 말고 조개각으로. 팔면 돈이 되는 피조개인데 아낌없이 손질합니다. 와, 딱 크고 살 많이 졌다. 맛있게 생겼다. 네, 보세요. 지금 피조개가 제철이다 보니까 살이 좋죠. 살 많이 졌죠. 지금은 내가 토실토실해. 살이 많이 졌잖아요. 당장 먹어도 될 것처럼 신선합니다. 아, 저 진짜 피조개 살이 많이 올랐다. 정말 진짜 맛있겠다. 이거 요리해가지고 무침을 해가지고 우리 아침에 밥 먹을 때 친구들 같이 먹게 여기 좀 맛있게 해주세요. 요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요리사를 지금 초빙을 해가지고 식구가 한 40명 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한 5명에도 밥을 못 해요. 이분은 지금 옛날부터 식당을 크게 하고 하다 보면 경력이 엄청나게 오래됐고 정말로 혼자서라도 그 일을 다 쳐내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배 위에서 8시간은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식사도 배에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피조개는 반찬에서 빠질 수 없겠죠. 피조개로 어떤 요리가 만들어질까요? 한 번 더 씹으실래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갓 잡은 싱싱한 피조개로 만든 피조개 무침. 이모님 손맛까지 더해지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어느새 해가 뜨고 아침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이면 하던 작업을 멈춥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 밥그릇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아들로 많이 낳아서 밥을 많이 먹어요. 한국 숟가락. 금세 한 상 뚝딱 차려지는데요. 맛있게 돼 있어. 다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이거 구웠다. 사장님 구하고. 돌아가면 되지 뭐. 피조개 말고
그런데 밥 한 숟갈 뜨자마자 바다에 던지는 일용 씨. 그의 오랜 습관이라는데요. 아, 진짜 요왕님께 감사하다고 항상 밥을 먹기 전에 제가 먹기 전에 정신력으로 이제 그렇게 한 술씩 이제 바다에 그래 합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노동 끝에 먹는 밥은 꿀맛이겠죠. 요즘은 혼자 먹는 혼밥이 대세라지만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밥은 역시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먹을 때 맛있는 법이죠. 찌개가 너무 맛있고요. 여럿이 먹어서 너무 밥맛이 좋아요. 이런 말이고 반찬이 맛이 있으면 꿀맛 같아요. 여기는 일로 많이 하잖아. 여럿이 먹으면 맛있어요. 맞지? 먹어볼래요? 일용 씨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러면 다 채웠어요? 예, 기름 다 채워가지고 뒤에 딱 적여놨어. 예. 딱딱한 말 한마디는 일의 능률을 떨어뜨렸는데요. 일하기도 힘들고 이젠 그만둘래. 그때 일용 씨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직원들을 대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보여주세요. 아 여러분 일하느라 힘들었죠? 무슨 일입니까? 강씨 아저씨. 네. 강씨 아저씨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사무국장 자리를 제가 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그럼 이제 더 열심히 해야죠. 아이고. 예삐 아줌마 우리 중에서 제일 오래 일하셨죠? 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소장으로 승진시켜 드릴게요. 네? 소장이요? 네. 제가요? 네. 소장이요. 심지어 또 책임을 맡아오는 사람 직급을 줘가지고 사무국장이라는 직급을 줘가지고 그리 하기도 하고 그런 게나 자기들 책임감이 있고 또 뭐 너무 동네에서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갑장갑장 일을 하니까 또 뭐 그 부분이 조금 또 빨리 친해지고 이리 해가지고 지금 사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 관리 첫 번째 비결은 따뜻함입니다. 잘한다. 튀기는 마야. 덕분에 분위기가 항상 좋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얘는 보너스 받을 기다. 알았어. 요새는 직원들 크게 생각해야 일하러 오지 그러면 안 와요. 일 잘하기로 소문난 임자야 아주머니 입에 갑장입니다. 주방의 실세 주도연 아주머니는 셰프. 열심히 선별하는 베테랑은 사무국장님이네요. 중소기업 못지않게 나름 직원들의 직급이 있는데요. 이러니 책임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일용 씨의 배는 만선입니다. 이때가 가장 뿌듯하다는 일용 씨. 신랑 안 왔나? 어제 일하러 왔노? 가이소 이모. 다시 부지런히 차를 몰아 어디론가 향하는 일용 씨. 이번에 그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경매장도 횟집도 아닌데요. 그가 찾은 곳은 최근 농사짓기 시작한 4,900제곱미터의 그의 배추밭입니다. 바다, 산 가릴 것 없이 일용 씨의 무대는 다양합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해 보일 만큼 부지런한데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사실은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쉬지도 않고 뭐나 밭일이고 바다 일이고 저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른들이. 그래 한데도 뭐 하여튼 제가 진짜 제 자신이 그렇게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너무 새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면 지금쯤 낮잠이라도 잘 텐데
그의 부지런함은 타고났나 봅니다. 트럭에 가득 실은 배추를 가지고 도착한 곳은 그의 횟집. 여름이면 옥수수, 겨울이면 배추. 늘 그가 해오던 일입니다. 농산물 시장이래, 농산물 시장이라. 여기서 김장하는 게 아니고 배추 팔러 가자 우리. 자, 농산물 시장입니다. 엄청 바쁘게 가시나 봐요,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네 나폴레옹이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잤다 하지. 나폴레옹 못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야, 근데 화요일 되면은 대학교 학교 가야 되지. 화요일, 목요일 학교 가야 되지. 바쁘게 삽니다. 이런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사장님보다 우리 언니가 불쌍치. 어디에 쓰려고 이 많은 배추를 가져온 걸까요? 아, 김장을 하려나 보군요. 횟집에서 쓸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다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일손을 돕습니다. 일용 씨도 빠질 수 없죠. 나중에 요거 마치고 안 그래도 오시가 고생 많이 하시고 해년마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난주 요 끝나고 나와서 빈조개 제가 갖다 놔은 거 좀 많이 가져가시고 주위에 좀 갈라먹고 많이 가져가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김치를 많이 하니까 요 또 이제 가게집이고 이러니까 막 이웃이 친하고 이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뭐 돈 받으셔요? 돈은 안 받아요. 돈 받으면 예, 우리 안 온다. 김치 얻어먹고 이랍니다. 오고 가도. 네. 우리가 착하게 생겼다 아닙니까? 인상을 안 보이세요. 맛을 안 보고 넘어가면 서운하죠. 야 맛있다. 간이 딱 맞는 거 써. 자기가 키운 배추라서 더 맛있지요. 뭐 그는 확실히 뭐 그는 가정은 잘 모르겠고 진짜 맛있다. 아따 일좀 말라 그냥 그거 이제 잘라내든지. 이때 울리는 전화벨. 서대로 잘라낼 거. 바람이 좀 어떻습니까? 알아. 어디 가요 이거 하다 말다.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요. 수고들 하세요. 빨리 여기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가 다시 바빠지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맥전 포항. 늘 웃기만 하던 그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전화 한 통에 불이 나게 달려온 일용 씨. 와 바람이 시기 불었네. 뗏목이 완전히 부자가 다 빠져피고 뗏목이 찌그러져 붙네 그냥. 큰일 났네 이거. 거친 파도와 바람 때문에 바지선 하나가 망가져 버렸는데요. 뗏목이 왜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바람이 이게 뗏목이 줄이 떨어져 가지고 뗏목이 떠밀려 가지고 아예 부딪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렇게 이제 부자가 다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집이 이제 손실이 갚았습니다. 일단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가까이에서 확인해 보는데요. 마음이 급하기만 합니다. 저 집 나무도 깨졌네. 저 어디 밑에 깨졌나? 밑에서 올라오서 그거는 얼마 아니라 위에는 괜찮아. 괜찮은데 이 밑에 부자가 몇 개 나가서 이쪽을 다 나가.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진 바지선. 수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수리비만 해도 몇백이 되는 거금이라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고치지 못하면 피조개 작업도 며칠 쉬어야 합니다. 저렇게 한번 바람에 저리가 피해를 보고 나면은 여러 가지가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모든 게 다 피해 사항이 많고
자, 가끔 보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일을 겪는데 저는 일이 안 생겨야 자, 사업이고 뭐고 하는 일이 이제 순조롭게 되는데 저는 내려보실 때마다 사실은 저희들은 속이 많이 타지. 다음 출항을 위해 묵묵히 애를 써보는 일용 씨. 자연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일주일간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숱한 역경을 이겨냈듯 다시 출항할 날을 기약합니다. 그날 저녁, 일용 씨의 횟집에 반가운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여보, 바쁘지요? 하여튼 오늘 동창 친구들 많이 왔는데 내가 인사나 하러 빨리 놓이소. 바쁜데요? 잠깐만 돼요. 빨리 잠깐 놀러 있어. 오늘은 그의 횟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날. 친구들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 모처럼 만난 고향 친구들은 일용 씨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는데 참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도 중학교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저 대학을 졸업하고 이래 대단하지 지금. 대단한 그의 열정은 중마고우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진짜 자수성가하라면 자수성가합니다. 자수성가 한 거지.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없어요. 우리 친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내 옆에 항상 내 친구가 있다.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어린 시절부터 늘 한결같았던 일용 씨의 성실함. 헛된 꿈을 안 꾸고 어쩌든 간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고 뭔가 내가 사업을 한다 하나 그를 하게 되는 것도 뭐 그게 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로서 뭐 감나무 밑에 뭐 이 벌레가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쩌든 간에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안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자 필성,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았던 부지런함이 오늘날 그를 서민갑부로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허락하는 한 날마다 바다로 향하는 일용 씨. 그가 피족의 갑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일용 씨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은 아닐까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에 대박을 거머쥔 서민 갑부가 있다. 동이 트면 돈이 밀려오는 수상한 초가집.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성공의 비결은? 노숙자 생활하다가 연매출 한 10억 대한네. 노숙자에서 수십억대 자산가로 성공한 남영 씨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